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제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네. 예정대로 열렸는데 정의원 측에서는 뭐 약간의 실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바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의 실수라는 네. 표현도 좀 있었고요. 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뭐 횡령, 유용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건 나오지 않았고 일부는 또 반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맥주집에서 거액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에 썼던 금액들을 다 모아서 그중에 한 개 업체를 찍어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만 쓴 게 아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해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다소 이제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는 뭐 영수증을 다 보여준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취재진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네. 모 활동가가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좀 돌출된 자세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 재검증을 받겠다라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제라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 이제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기용을 해서 앞으로 검증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국세청도 이 정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점검, 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 사이에 보도가 된 것인데 윤미향 당선자가 정 의원에서 활동하면서 좀 개인 통장으로 뭐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뭐 장례비라든지 또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법인에서는 당연히 법인 통장을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분이 좀 더 특히 오늘 내일 사이에 좀 어떤 보도라든지 반박 검증들이 네. 잇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 의원이 투명한 공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용수 할머니하고 정 의원 갈등 해소 실마리가 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걸지 아니면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될지. 네.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입장문도 나가고 인터뷰 내용도 나가고 있는데 예. 단체 내 적폐가 문제다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그리고 정 의원은 고쳤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양쪽 간의 관계는 그냥 원만하게 수습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이용수 운동가가 회계 문제를 핵심으로 짚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대협부터 현재 정 의원까지의 노선이 좀 피해자와의 원하는 합의라든지 협의가 없이 운동을 위한 운동, 사업을 위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용수 운동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점에서는 이제 운동 노선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양쪽이 좀 화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 예. 또 앞서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두고도 여야가 또 불이 붙은 맞아요. 상황이 예. 됐어요. 글쎄요, 이게 사실 본질은 위안부 문제 어떤 해결을 위해서 네. 좀 진전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아까 뭐 회계 문제라든지 좀 변질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과연 이 정치권 논쟁이 필요한 논쟁일까요? 지금 이제 여당의 대응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 이용수 운동가의 입장을 보면 여전히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노선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예. 어디까지나 이제 동등한 활동가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윤미향 당선자의 큰 문제는 처음에 뭐 기억력 문제였다라는 것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미향 당선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도 뭐 일본 극우파나 친일 세력이 배후에 있다거나 혹은 다른 윤미향 당선자하고 사이가 나쁜 뭐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라든지 이쪽이 이제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 의원도 사실 먼저 나서서 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친일 프레임을 더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까지 끼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더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을 하거나 혹은 박용진 의원처럼 네. 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식을 상기시켜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박용진 의원과 같은 목소리는 좀 소수인 것 같고요. 이게 좀 뭔가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친일 세력이 좋아할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이용수 활동가의 어떤 입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의
활동가 네. 또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자꾸 어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친일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겠죠.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열린민주당 최강욱 신임 대표한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 대표한테 권력기관 개혁 역할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참 정치적으로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화 시간 한 7분 정도였다고 7분. 하는데 그렇게 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의례적인 통화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공당이고 국회의원 3명을 배출하게 된 네. 그 정당의 대표가 새로 선임됐을 때 대통령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네.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성정당은 아니었었던 거고 이해찬 대표도 나서서 막 진압 가까이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당인데 그리고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2명 최강욱 대표라든지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라든지 또 들어가 있는 그 굉장히 좀 애매하면서도 미묘하고 좀 민감한 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차원에서 이제 뭐 대표가 되셨는데 뭐 축하드린다, 열린민주당의 활약을 기대한다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이다라고 당의 미션을 마치 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그러게요. 그것에 대한 공감을 표현한 것은 이것은 이제 열린민주당도 이제 여권 세력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합당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합당 문제는 현재 민주당에서도 선거 기간에 매몰차게 선을 그었었고 그렇죠. 열린민주당 측도 합당이 지금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고도 문재인 정부의 노선에 충실하게 협력하면서 민주당과 자연스럽게 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중에서 양정숙 당선자는 제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용해인 조정훈 당선자는 원래 있던 당으로 복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77석이 되는 건데 열린민주당 3명을 더 채워야 패스트트랙을 발휘할 수 있는 180석이 되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다 좀 서로 간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선거 조작 의혹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계속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이제 민경우 의원이 뭐 현상금까지 내걸면서 이 중국 동포를 상대로 제보받겠다라고 했는데 왜 중국 동포를 얘기한 거예요? 민경우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개표 사무원 가운데서 네. 중국 출신의 조선족이 개표 사무원에 포함된 것이 있다,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이제 선관에서 답변하기를 한 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영주권자예요. 그리고 뭐 법적으로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 동포라고 그렇게 호명을 한 부분은 이것은 무슨 글쎄 의도일까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뭐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일각에서는 이거 북한이 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실제로 뭐 어디 은행을 해킹한다거나 이런 것이 북한 해커의 소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제 좀 빈번하게 무턱대고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죠,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친일 프레임을 함부로 씌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과거에는 북한 프레임을 함부로 씌웠던 게 있는 거죠. 이제 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조선족이라든지 중국인을 소재로 한 그러한 음모론들이 뭐 차이나 게이트 음모론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을 교란시키려고 한다면 외부에서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야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바깥에 있는 일종의 가상의 적을 좀 끌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이제 제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개표소에서 이제 탈취된 것으로 보고 이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 봉인된 투표용지 자체가 유출됐다라는 점은 선관위 자체 관리 소홀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일단 두 가지는 좀 짚어야 될 것이 예.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사전 투표 용지였는데 네. 실제로 이 투표 용지는 본 투표 용지였습니다. 본 투표 용지. 그리고 이제 기표가 돼 있는 투표 용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표를 빼기 위해서 빼돌려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쓴 투표용지인 그렇죠. 거죠?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투표용지인 네. 건데 이거를 이제 관리를 잘못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함부로 이게 이제 구리시에 있는 체육관 네. 개표소에서 쓰였고 이제 체육관
그 체력 단련실을 통해서 예. 유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쪽에 또 CCTV가 사각지대였다고 해요. 누군가가 고의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로 뭐 어떤 부정선거였다 이런 증거로 쓰이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남은 투표용지는 제대로 회수가 되어서 그렇죠. 그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기가 되든지 보관이 되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관리 소홀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논란이 됐던 게 나경원 의원이 뭐 포도 모임이라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네. 1박 2일로 뭐 골프 모임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돼서 좀 취소가 됐는데 글쎄 요즘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활동에 대해 굉장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고 또 당도 지금 총선 참패로 굉장히 어수선한 복잡한 상황인데 굳이 이거를 추진하려고 왜 했을까? 이 네. 포도 모임이 뭐 포용과 도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너무 도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본인들이 좀 이렇게 하려고 실수했던 것도 포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정치인은 타이밍이 또 능해야 되고, 그럼요. 예 그리고 뭔가 상황이 변했을 때 빨리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또 자질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을 뭐 한 번 해본 분들도 아니고요. 네네. 예 사실 뭐 5월 초 정도에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많이 좀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나들이를 가시는 시민들이 꽤 있긴 했습니다. 네. 뭐 그런 분위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클럽발 감염이라든지 이걸 보고 빨리 취소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치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취소한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이게 5월 19일, 20일 이렇게 일정이 예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5월 18일에 5.18 행사에 간다고 해서 또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 통합당의 행보에 비춰봤을 때 5.18 행사에 가는 것은 이제 좀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컸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좀 이 골프 모임 논란으로 상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총선 참패 원인 사실 이게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꼽았단 말이죠. 여기에 보수 유튜버들도 이제 발끈하고 나섰는데 이 참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뭐 영상 봤는데 굉장히 자극적으로 세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전부 썩은 놈들이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건 작심한 발언이다라고 봅니다. 뭐 저 정도 되는 정치인이 돌출적으로 발언했다 보진 않고요. 그렇죠. 근데 소위 얘기하는 보수 유튜버가 조금 더 명확하게는 극우 성향이라고 볼 수 극우 성향,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극우 성향의 10표를 신경 쓰다가 중도에서 잡을 수 있는 12표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통합당이 의석수 측면에서는 참패를 했지만 비례대표 지지율이나 투표에서는 3분의 1 정도, 투표자의 3분의 1 정도 얻었고 지역구에서는 40%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중에서는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극우층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 이제 저층을 떨치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나름대로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극우 세력이다. 그리고 극우 성향, 친박 성향 정당들이 다 3개 정도로 흩어졌다가 다 합쳐도 3% 정도밖에 안 되는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저쪽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성대모사 하신 거죠? 예.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네. 저 대신 해주셔서 대신 고맙다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들었어요. 예. 자, 김무성 의원이 이제 비박계 의원들하고 마포구에 사무실을 낼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네.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대권 준비. 예, 그러게요. 일까요? 대권 뭐 당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예. 수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뭐 김종인 비대위라든지 이쪽을 출범하는 걸 막고자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김무성 의원 또 바른정당으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고 네. 아직까지 뭐 통합당 내에서 굳건한 주류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력과의 제휴가 필요한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틀어질 이유는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네. 근데 여전히 자신은 이제 개파의 보스다, 보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특별히 당권에 도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몇 명의 의원이 뭐 김무성계로 분류된다 이런 보도들은 앞으로도 나올 텐데 그렇겠네요. 예, 자신이 이제 의원은 그만두지만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19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원유철 대표가 이제 임기를 연장할지 말지를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유철 대표가 임기를 만약 연장해서 21대 국회도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글쎄요, 통합당과의 통합은 좀 물 건너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임기가 5월 29일로 임박을 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춰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러니까 이번 국회 내에서는 통합은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이게 사태가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6월에 통합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죠. 통합하지 않는 것을 지금 협상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싶다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이라는 것이 명확한 원유철 대표가 미래한국당 대표로 또 있어줘야 예. 이 상호간에 또 안정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이제 협상 카드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임기도 일단은 연장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